예, 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서는 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어떤 식으로 고립시키고 지금 포위에 들어가는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북한 인권 말살 관련해서 또 이중 포위로 들어가는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만나기 전에 원비어 부친이 이 북한이 테러 지정국이 되고 테러국으로 지정되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를 내는데 거기서 이기면은 미국 정부에게 돈을 내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원비어 부친의 소송 대리인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변호사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곧바로 원비어 부친의 소송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차피 돈은 미국 정부가 주는 건데 소송을 미국 정부가 지지하고 부통령의 변호사가 변호해준다? 이거 뭐 재판 하나 마나 그냥 원비어는 북한 김정은이가 불법적으로 강금 고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국이 해라. 뭐 북한에다 하라 그래야 뭐 그 인간들이 돈 줄 놈들도 아니고 돈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나기 하루 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 볼턴이 이 박스뉴스에서는 일본 납북자, 미국 납북자만 얘기를 했는데 CBS에서는 한국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겠다. 일본 납북자야 아베 총리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얘기하고 같이 외무상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노래를 불러댔으니 일본 납북자 그래 하겠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한국 납북자는 문재인이 입에서 납북의 납자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문재인 입에서. 근데 존 볼턴이 한국 납북자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피해 당사국은 그걸 숨기고 은폐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북한에 끌려간 애들 그거 데려올 생각 없다. 이러고 있는데 제3국인 미국이 데려와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존 볼턴의 얘기는. 그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먹방쇼 끝내고 동네방네 자랑한다고 일본 아베까지 전화해서 너 김정은이 만나게 해줄게. 야, 아베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아베가 먼저 얘기했죠. 그거 뻔히 알면서 너 일본 납북자 얘기했냐 김정은이한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에게 일본 납북자 문제 얘기했다. 끝. 그러면은 지금 납북자가 일본이 최대 5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그냥 실종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종된 사람들이. 어디 간지 모르는 사람들. 일본에서 납북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증거가 없는 사람들까지 합쳤을 때 500명 이상이 된다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16명 플러스 알파는 확인이 된 사람들. 납북이 된 걸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일본 납북자의 지금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같은 경우는 김현희까지 확인하고 결국 김정일이가 인정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16명이라는 거고 그냥 끌려간 사람들은 500명쯤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명이냐 납북자가? 우리 확인할 수가 없죠. 6.25 전쟁 때 끌려간 사람들까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20만 명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전쟁 이후에 끌려간 사람들이 뭐 4,000명 지금 뭐 통일부가 얘기 나오는 거고 분명한 거는 최근에 6명 끌려갔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지금 최근에 3명 끌려갔잖아요. 일본은 현재 최근에 끌려간 사람은 없어요. 한국은 지금 최근에 6명 끌려가서 지금 노동교화소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납북 피해자의 규모로 얘기할 때 이건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 근데 아베가 문재인에게 납북자 좀 얘기해라 김정은에게. 그 문재인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김정은이하고 그때 숲속에서 두 손 잡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일본 납북자 문제를 우리 납북자 문제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정은에게. 이게 김정은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제일 많이 잡아갔는데 20만 명을 잡아갔는데 500명 잡아간 국가의 문제를 20만 명을 잡힌 국가의 대통령이
쟤네들 거 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그럼 김정은이가 일본 거? 니네 거는 괜찮냐? 그 문재인이가 괜찮다 우리 거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말을 꺼냈다면 제가 볼 때 말 꺼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문재인이가 아베한테 자랑했듯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그 얘기 듣고 문재인 니네 국민들은 괜찮냐? 니네는 안 돌려보내도 돼?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 네가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도가. 다른 나라의 국가. 아니, 미국이 대한민국 납북자를 데려와 주겠다 그러고 문재인이는 자기 국민은 필요 없고 일본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 판이요. 국제 외교 질서에서 한참 벗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어떻게 주한미 대사가 임명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주한미 대사 아직 임명 안 됐습니다. 보도로 흘린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아마 문재인이 겁 좀 주려고 김정은이하고. 그런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총리 만나고 일본 군사 총책임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주한미 대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분명히 어떤 놈들이 사기치고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팩트 가지고 붙으면 국제 외교 질서대로 갈 텐데 어떤 놈들이 사기와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 와장창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일본의 납북자 가족들이 존 볼턴을 만난다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일본 납북자 문제에서 왜 메구미 문제가 늘 따라 나오냐면은 요코타 메구미는 77년도에 중학교 1학년 13살 때 납치가 돼가지고 이게 일본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그냥 가슴을 때려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납북자들도 정말 비인간적인 이 형극의 길을 가면서 고통받겠지만 13살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이걸 북한 쪽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메구미가 자살했다는 말도 계속 흘리고 이러니까 점점 이게 막 번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그리고 이 다고치 아에코라는 그 아들 이런 이 요코타 메구미 가족들이 지금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가서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호소하겠다. 근데 이 심포지엄에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함께 한다. 메구미 가족과 원비어 가족이 뉴욕 UN 본부 한가운데서 만난다. 그러면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면담 추진 중이라는데 뭐 추진 중이 아니라 이미 얘기 끝난 거죠. 존 볼턴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타나든지 그냥 오토 원비어는 펜스 부통령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평창 때도 펜스 부통령이 오토 원비어 부친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미국은 원래 납북자라는 게 이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3명 정도 있는 거고 오토 원비어 사건이 워낙 또 강렬하게 때리니까 그냥 산송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뇌사 상태로. 이걸 가지고 무슨 식중독이니 뭐니. 그래서 이 오토 원비어가 미국 납북자의 상징이 돼버렸고 메구미는 뭐 너무 오랫동안 일본 납북자의 상징인데 이 두 가족이 이른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뉴욕에서 호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한국 납북자 가족은 안 낍니까? 한국 납북자 가족이 끼기 싫어서 안 꼈겠어요? 지금 이거 판을 보면요. 이거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 거예요. 민간인끼리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UN 본부에서 심포지엄하고 원비어 가족과 이게 만나는 거를 어떻게 민간 가족끼리 알아서 합니까, 이거? 이거 최소한 이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개입한 건이거든요.
그럼 양국 정부가 지금 김정은이 압박한다고 인권 문제 치고 나가는데 여기 왜 한국 납북자 가족을 안 보내냐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여기 가서 같이 해야죠. 이 메구미 사건이 또 잊혀지지 않는 게 도대체 왜 13살짜리 애를 납치했냐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원래 지금 북한이 일본, 한국, 미국 전 세계인들을 납치하는 이유는요. 간첩 테러 공작하려고 납치하는 겁니다. 다들 납치당하면은 간첩 교육 실습 현장에 들어가서 해당 나라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납치해서 그때 전경욱 뉴데일리 안보 전문 기자가 우리 국가경영 포럼에서 얘기할 때 160개국의 이 사람들을 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납치를 했다고 밝혀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탈북자나 고위 탈북자나 체포된 북한 간첩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람 납치가 됐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다른 나라들은. 누가 어떻게 납치해서 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만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면 김현희 입에서 요코타 메구미가 살아있고 요코타 메구미가 간첩 공작소에서 일본어 가르치는 거 봤다. 이러면서 이제 판이 커진단 말이죠. 이게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납치의 근본적인 목표가 남의 나라에 간첩 보내서 요인 암살하고 정보 빼내고 테러 저지르기 위해서 납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테러국에서 빼주겠냐 이거예요. 이걸 해주지 않고. 계속 납치할 텐데 이렇게 되면. 즉 핵폐기가 세계의 군사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부분에서의 얘기를 하면은 납북자 문제는 테러와 불법 첩보 행위 이런 부분들을 막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북한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납북자 문제는. 정상적인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수용소 폐지죠. 수용소 폐지. 북한에 지금도 20만 명이 있을 정치 수용소 폐지를 하는 게 북한 인권 문제고 납북자 문제는 납북 피해자 가족과 그 해당자의 인권 문제 플러스 북한의 테러 행위를 응징하고 예방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가족이 생이별했으니까 만나기도 해주자 이런 인도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이 폼페이오도 그렇고 존 볼턴도 그렇고 미국인 납북자 3명은 일단 데려오는 걸로 이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는데 이 3명을 선제적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회담 전으로 풀어주든지 그게 얘기가 안 되고는 회담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트럼프하고.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전술은 미국인 3명만 풀어주고 끝내겠다 이거 같은데 이미 일본은 미국 동맹국들에게 지금 군사기지를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다가. 그리고 해상봉쇄가 들어가게 되면은 돈은 거의 다 일본이 내게 되기 때문에 발언권이 막강해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존 볼턴이 박스하고 CBS 두 군데 다 대고 일본 납북자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인 3명만 돌려보내고 입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한국인 납북자를 잘 못 돌려보내주냐? 바로 간첩 공작에 썼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요코타 메구미가 77년도에 납치되고 아직까지 못 돌아오는 게 그 문제라는 거죠. 간첩 교육에 투입됐으니까 북한 내부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죽였다는 얘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물을 그냥 다 과다 투여해가지고 죽여버렸다는 얘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 납북자는 말할 것도 없죠. 한국 납북자는. 이러니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돌려보내주는 순간에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얘기하는 건 다음 문제고 북한의 간첩들이 다 까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코타 메구미는 또 김정은이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고 일본인 김정은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증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에 대한 비밀도 다 알고 있어요. 요코타 메구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의 이 억류자들은 현재는 노동교화서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빼줄 수가 있지만은 물론 노동교화서에 가도 바로 오토 원비어 같은 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고문해가지고 때려 죽인 건이 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원비어의 진실 좀 드러나도 대책이 없는데 일본인 납북자들은 죄다 간첩교육에 투입돼가지고 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미국을 꽉 잡아놔가지고 이거 안 돌려주면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핵 폐기 자체도 버틸 것 같은데 핵 폐기를 해도 이 문제가 안 풀리고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미국이 유엔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미국이 안 풀어주는데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먹방쇼를 한다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그 판문점 선언문 그 북한에게 돈 퍼주기로 한 거 그거 국회 비중 받겠다 그러는데 그거 선언문 그 준비한 사람들 나중에 그거 다 매국노 역적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몰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그걸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비준을 올린다고요? 한번 올려보십시오. 거기다가 서명한 사람들, 여따 서명한 사람들 싸그리 퇴출할 기회가 올 테니까. 자,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문제와 납북자 인권 문제 투트랙으로 밀고 가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30일 날 일본 납북자들이 가족들이 뉴욕과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존 볼턴, 펜스 부통령, 원비어 부모가 만난다. 이거 갑자기 했겠어요, 이거? 이거 그냥 김정은 문재인 먹방쇼 보고 갑자기 부랴부랴 했겠습니까, 이거? 이거 최소한 이거 김정은 문재인 만나는 날짜 정해진 다음부터 움직인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물론 아베는 계속 일본 인권, 일본 납북자 얘기는 떠들었지만은 이런 진짜 이게 이벤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확 그냥 30일 날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겠죠. 그리고 앞선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캐나다, 호주, 영국은 슬쩍슬쩍 일본 오키나와 쪽에다가 군함과 군용기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쭉 볼 때, 그리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호주 대사로 2월에 임명한 사람을 갑자기 주한미 대사로 확 옮겨버립니다. 일본, 미국 영역면 국가의 군사작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해리 해리스인데 이 사람을 주한미 대사로 보내고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이미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라 부르는 영연방 국가 일본이 최소한 문재인, 김정은 먹방쇼 날짜가 정해진 다음부터 판을 짜고 요놈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다. 비핵화 쇼 하면서 남한의 개돼지들을 사육해서 한번 밀고 올라올 때 미국과 영연방 국가는 쫙 퍼져서 군사작전 준비하고 납북자 문제, 인권 문제로 김정은이를 흔들어 버리겠다. 이걸 오랫동안 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허허실실 작전으로 김정은이를 끌어내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이 전문가들처럼 이 판문점 선언문 그 휴지 조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돈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 말고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의미 하나 더 찾는다면 그거는 핵보유 선언문이에요. 그 핵보유 선언문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야 이게 뭐 하는 거에서 찢어버리는 순간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압박을 더하고 전쟁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자기가 보니까 아닌데 박수치고 우리 인이 잘해 그러면은 일단 김정은이 지 말대로 지가 먼저 만나지 않았으니까 김정은이 끌어낸다는 거죠. 김정은이를 끌어내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주로 우리 인이 잘해 우리 은이 잘해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트럼프하고 폼페이오가 끌어는 내면서 뒤로는 동맹국들 동원해가지고 인이와 은이를 지금 생포하려고 포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이 하나 잡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물론 이렇게 해서 잡는 게 더 효과적인 건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계속 우리 인이 잘해 이거는 이번 기회에 미국 동맹국들이 문재인까지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친중 저종북 세력이 발 못 붙이게 끝장을 내겠다는 정도의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 좋아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괴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자괴감이. 오늘 문재인이 지지율이 85%, 판문점 선언문 지지율이 78%, 저 핵보유 선언문에 돈 퍼주는 선언문에 이 꼴이 되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 문제를. 이거 지금 누가 해결하냐 이거죠.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에 팔아먹는 이 문제조차도 지금 미국이 해결한다는 건데 벌써 미국이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 때 한 번 살려줬죠. 6.25 때 한 번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IMF 때도 살려줬다고 봐야죠. IMF 때도. 물론 그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자 해방과 건국과 6.25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이 사태는 왜 벌어졌냐 이겁니다. 이 사태는. 멀쩡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을 시키면서 촛불 들고 박수치고 좋다고 감옥 보내고 문재인이라는 누가 봐도 이 꼴 낼 게 뻔했는데 문재인의 과거 행동만 보면 나라 이 꼴 낼 게 뻔했는데 여러와 같이 지지한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해방 문제는 일본한테 뺏긴 거 가져오는 거고 6.25 문제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스탈린의 문제고 외부의 문제라 치자 이거죠. 사기 탄핵과 이 문재인의 문제가 외부의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낸 거를 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6.25 때 도와준 그 나라들 다시 동원해가지고 영국 호주 다 동원해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구해준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고 3만 달러에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7대 8대 강국인데 그 정도까지 됐는데도 지금 내부 문제 하나, 내부의 거짓과 사기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또 미국한테 의존해야 된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독립국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아베, 호주, 영국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나라냐 이거예요 이게. 이게 나라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어디 다른 나라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문재인까지 제거해주니까 우리 박수치자. 그러기에는 우리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는 그런 인식부터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